김랜즈 몸장입니다. 제가 구로도서관에서 미디어 통합 명작 읽기란 프로그램을 진행했었는데요. 요즘 보면 책을 바탕으로 한 영화나 드라마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가 들어본 많은 명작들도 그렇게 영상화된 작품들이 많이 있는데 같이 비교해보면서 각자의 맛도 느끼고 합쳐서 명작 자체에 대한 이해를 넓고 깊게 해보자, 그런 취지로 진행했던 강의였어요. 그 10번의 강의를 마치고 그 내용을 간단히 편집해서 이렇게 하나의 콘텐츠로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다룰 작품은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이에요. 우선 다들 아시겠지만 줄거리를 초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우선 동물들이 그 인간 농장에서 착취를 당하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그 벗어나기 위해서 동물들이 힘을 합쳐 농장의 주인 내쫓고 농장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 동물들 중에서도 결국 서열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면서 이 돼지들이 그 권력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동물들을 오히려 착취하면서 진정한 갑이 되고 다시 결국 인간과 같은 모습을 띠면서 마무리 짓게 되는데요. 간단히 작가 설명 먼저 드릴게요. 이 조지 오웰은 본명이 에릭 아서 블레어입니다. 1903년에 태어났고 1950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이제 영국에서 태어나서 이제 인도 경찰관으로 지내다가 또 거기서 자책감을 느끼고 이제 거지 생활도 하고, 또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파리와 런던의 바닥 생활이라는 작품을 시작하면서 작가로서 활동을 합니다. 그 잡지 신문 편집인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분이 스페인 내전에 참여하면서 그 작품 인생이 확 변하게 돼요. 그래서 1936년부터 39년에 내전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 카탈로니아 찬가라는 작품을 쓰고, 그 이후에 우리가 오늘 다룰 동물농장 1945년에 나왔고요. 그리고 1984라는 명작을 1949년에 쓰시고, 그리고 나서 1년 뒤 50년에 돌아가신 거예요. 이분이 동물농장을 썼을 때 이 원고를 많은 출판사에서 거절했다고 해요. 딱 45년이 냉전기, 되게 아슬아슬한 시기인데, 그때 이렇게 대놓고 러시아를 비판하는, 스탈린을 비판하는 작품을 이제 내기가 조금 부담스러웠던 거겠죠. 하지만 내자마자 큰 인기를 얻게 되고, 많은 이제 반공주의자들이 조지 오웰이 반공주의자라고 생각하고 이제 많은 강연에 초대하고 이랬는데, 조지 오웰은 본인이 사회주의자다라고 말을 했다고 해요. 사회주의자지만 이 스탈린의 전체주의는 반대한다. 하지만 그 이후에 봤을 때는 영국 외무부에 이 블랙리스트를 밀고 한 사람이다 라고 해서 또 논란이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조지 오웰에 대한 평가는 처음에는 영국의 굉장한 작가였다가 지금은 다른 의견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배경 설명 간단히 해드리면, 여기서의 동물들의 반란이 결국 1917년에 일어난 볼셰비키 혁명을 이제 바탕으로 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상징이 이렇게 1차원적으로 많이 이어지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의 이 독재하는 돼지는 바로 스탈린이라고 할 수 있고요. 결국 스탈린이 혁명을 일으키면서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표방하지만 결국 그 모습이 이제 너무 폭력적이고 좋지 않게 나오는데, 그 면에서 이제 비판할 수 있는 내용을 이 책의 소설로 다루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이 나름의 혁명은 성공했다고 할 수 없는 그런 여운을 남기고 끝나는데, 여기서의 그 쫓겨났던 돼지 스노우볼은 실존 인물 트로츠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트로츠키는 이후에 배반당한 혁명이란 책을 또 써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혁명들이 혁명에서 승리를 하는데 그 혁명 내에서 또 다른 부조리가 생기면서 결국 그 혁명이 또 성공적으로 이루어내지 못하고 또 다른 배반당한 모습을 띈다. 그래서 승리가 달성되면 혁명은 그 자신을 배반하게 된다. 말이 생기기도 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동물농장이 굉장히 우화적으로 그 내용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동물농장을 이제 영화, 애니메이션, 이렇게 영상화한 작품들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1954년에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졌어요. 그 애니메이션에서는 이제 이 돼지들을 중심으로 한 권력이 또 다른 혁명을 맞이해요. 그 혁명의 주인공은 벤자민을 주도로 한 그 동물들이 다시 한번 이 돼지들과 인간을 내쫓는 그런 또 다른 혁명의 과정으로 마무리가 되고요. 우리가 오늘 중점적으로 비교해 볼 1999년에 만들어진 TV 영화에서는 실제 동물들이 활약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동물들이 연기하는 모습에서 조금은 어색할 수 있지만 볼거리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선 동물들 중에서 우리한테 가장 친근하고 연기를 잘 할 수 있는 강아지를 이제 그러면 하나의 화자이자 관찰자로 구성이 돼서 이렇게 중심 전개가 이루어지고요. 그 내에서 이제 돼지들 나폴레옹과 이 스노우볼의 대립구도 그리고 이 권력의 모습 이런 것들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책에서는 양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여론을 조작하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이제 1999년으로 시간이 확 건너뛰다 보니까 50년의 생활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미디어가 발달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모습들이 실제로 이제 영상기를 돌리고 이렇게 TV나 이런 모습으로 선동하는 그런 식으로 좀 더 현대화된 방법들이 이제 보이고요. 그 외에 촬영 기법으로도 이렇게 오묘하게 흐릿흐릿하게 되면서 인간과 동물이 서로 엇갈리는 모습들 이런 이미지적으로도 영상적으로도 볼거리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돼지도 이렇게 돼지 앞에 안경을 씌운다거나 이렇게 더빙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좀 더 이제 의인화된 모습들이 재밌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 결말인데요. 이 영화에서의 결말은 거의 폐가 같이 된 동물농장을 보여줍니다. 동물농장이 결국 망한 거죠. 1991년에 소련이 망했기 때문에 소련 연방이 붕괴됐기 때문에 이런 구성을 그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999년 TV 영화에서는 아예 의심스럽게 그지만 동상이 이제 쓰러지고 비 오고 바람 불고 아무도 살지 않는 망한 농장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소련 붕괴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작품들을 보다 보면 문학인데 어디까지 현실을 반영하고 현실을 생각해야 되느냐라고 고민할 수 있는데 가장 1차원적으로 그 시대 배경으로 봤을 때는 이제 1대1로 매칭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꼭 그렇지 않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동물농장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상상해 볼 수 있는 게 만약에 나폴레옹이 독재로 하지 않고 스노우볼이 이제 대장이 돼서 이끌었다면 동물까지 잘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곤 하거든요. 실제로 그런 구성으로 나온 책이 있어요. 존 리드가 쓴 책인데 원제는 스노우볼의 기회,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동물농장이라는 이름으로 출판이 되었어요. 스노우볼은 자본주의를 상징하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의 스노우볼이 다시 동물농장에 와서
그러한 경영 방법으로 농장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동물농장이 행복하게 되었을까? 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는데 이 책이 나오게 된 계기가 바로 9.11 테러라고 해요. 그래서 9.11 테러가 나고 나서 이 리드란 작가가 결국 자본주의에도 문제점이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또 다른 풍자 소설을 쓴 거라서 이 결말도 이제 해피엔딩이라고만은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또 겪고 있죠. 그래서 이 스노우볼의 동물농장, 나폴레옹의 동물농장 다 어떤 게 옳고 어떤 게 그르다라는 답이 딱히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각자가 생각하기 나름이고 또 그 안에서 많은 동물들이 있잖아요. 동물들한테 우리가 이제 이입을 해보면서 나 가장 마음이 가는 동물 또 나한테 이런 부당한 권력이 온다면 난 어떨까? 어떻게 행동할까?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옛날 책이고 시대적 배경 이런 게 조금 어려울 수 있다면 이 동물농장을 다시 읽다라는 책이 있어요. 김욱동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 그 책의 도움을 받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명작은 이제 현실에 와서 완성이 되는 거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